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와세타야. 그러나 다른 어느 곳에서 잘생긴 중생들은 못생긴 중생들에게 우리는 이들보다 잘생겼다, 우리는 이들보다 못생겼다라고 용모에 탐착하며 거만을 떨었다. 용모에 탐착한 그들의 거만과 사망이 팽배해지자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남자는 잘생긴 여자를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들이 잘생긴 이성을 서로서로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자 이성에 대한 애욕이 생겨났고 몸에는 이러한 애욕으로 인한 열이 생겨났다. 그들은 이러한 애욕으로 인한 열을 반영하여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 바세타여 그 시절 그곳의 중생들이 이성에 골똘하여 게을러져 다른 쌀 열매들을 축적하였고 축적한 다른 쌀 열매를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서 다른 쌀 열매는 사라져 버렸다. 다른 쌀 열매가 사라지자 그때 그 다른 쌀 열매가 사라진 곳에서 쌀이 생겨났다. 그 쌀은 속겨와 싸웠고 겉겨가 속겨와 쌀을 에워쌌다. 그 쌀은 정상하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으며 한 번 수확하기 위하여 매년 다시 자라지 않았고 경작지에서 쌀에 무리를 지어 경작해야 자랄 수 있게 되었다. 그 쌀은 격과와 속겨를 힘들게 벗겨야 요리할 수 있었고 요리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없었으며 한 끼 식사를 위하여 많은 양의 쌀 알갱이가 필요하게 되어서 그 중생들에게 결핍과 굶주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하게 하여 인간 세상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은 쌀의 특징인데 쌀이 이제는 섞여도 있고 겉겨도 있어요. 지금 우리 쌀이 그래요? 섞여 겉겨가 있습니까? 그래요? 섞여가 있고 겉겨가 있고 그것을 힘들게 벗기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힘들게 벗겨도 요리를 또 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한 알갱이로 한 끼를 못 먹고 몇 개의 알갱이로도 절대로 밥을 못 먹고 한 끼를 못 먹고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이만큼 내가 살려보면 수백 개 하다 될란가? 많을 거예요. 안 살려봤죠. 한번 살려보고 싶었는데 그게 인간인데 그런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노력이 바로 그 위에 단계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잖아요. 그 단계가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인간들한테서는 그 윗단계보다 결핍과 굶주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윗단계는 결핍이나 굶주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수명이니까 짧아졌다 몇 살 된다, 몇 살 된다 이런 게 몇 년 그렇게 나와지면 좋겠죠. 대충 나와 있는 거는 범천의 나이가 몇 살이죠? 네? 범천의 나이가 평균 수명이 대충 얼마나 돼요? 단위가 급이죠. 그죠? 0.5급. 그럼 1급이 몇 년이에요? 5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명이 짧아도 1억 년은 사는 거예요. 0.5급이니까 1억 년, 2억 년 이렇게 살거든요. 1억 년을 살다가 지금 100살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서 120살 된다고 많이 산다고 좋아하고 그래요. 1억 년 10의 8승인데 그러면 100만 년, 그 다음에 10만 년, 만 년, 1000년 떨어진 게 지금 그거 그러니까 10의 8승에서 10의 2승, 10의 6승인데 6단계. 한 단계에서 공 하나씩만 떨어져도요. 100년, 1000만 년, 100만 년, 10만 년, 만 년, 1000년, 100년 10분의 1씩 줄어들어요. 사람의 수명이 떨어지면은 열 몇 살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지면. 열 몇 살이 무슨 나이냐 하면은 무슨 나이예요?
아니, 10몇 살 사는 게 수명이 무슨 수명이에요? 네, 개 수명이에요. 짐승들이 보통 10몇 년을 살아요. 개 수명이거든요. 인간이 개 수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반사하고 충격을 입었어요. 개하고 태어났다가 개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10몇 년에서 20몇 년, 30몇 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20대라고 그랬어요. 왕들은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갔다가 60대 평균 수명이 60년이 된 게 100년도 채 안 됐어요. 100년도. 이제 평균 수명이 60대 됐다가 100년도 안 된 사이에 그게 지금 80년이 된 거예요. 됐어요? 옛날 조선시대 왕의 2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지식이 많고 지혜롭고 근엄하고 위엄 있고 그래요.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이 더운 날에도 아이스크림도 먹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왕들 이 더운데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얼음 조각 하나 먹었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80까지 살아요. 근데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100세까지 가요. 조금 더 있으면 200세, 300세까지 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1000세대 정도까지가 1000살 정도까지 살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욕계천상 저기 그 지거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수천 년이에요. 나이가 수명이. 그러니까 자기가 100년 동안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을 해서 죽어서 수명이 3000년 되는 지거천 맨 밑이라도 바로 인간 위에 있는 단계라도 올라가면 3000년을 살거든요. 100년을 투자해가지고 3000년을 산다고요. 먹는 것도 먹는 거에 대해서 노력이 거의 없이 먹고 살 수 있고 군핍과 배고픔이 없는 곳에서 그런 걸 살 수 있거든요. 그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 자기는 100년 동안 고생해도 난 그게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몰라서 그럴 줄 알았죠. 이렇게 가르치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해도 또 돌아서면 몰라서 그렇죠. 이런다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저기 아함파티 그 범천이 부처님께서 깨우치시자마자 와서 이렇게 청법을 한 그 범천이요. 네. 그 범천도 기록에 보면 3000년, 몇천 년 동안 수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범천 아직까지 살아있겠죠. 뭐 부처님, 네? 뭐 2000년 살아있을 수도 있죠. 아직까지. 마음으로 만든 것이 부처님 떠나가지고 다른 다른 선생님들 사람들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전선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기 아프리카에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나 뱀이나 악어들이나 이런 사는 모습을 가서 볼 수 있나요?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가서 볼 수 있어요. 충분히요. 마음만 먹고 돈만 쓰면 시간과 돈 쓰면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가서 보겠죠. 근데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 않다.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보겠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가서 봐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한테. 근데 그게 진짜 관심이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게 공부가 되고 이런 사람은 가겠죠. 가서 봐야 되겠죠. 근데 가서 봐서 돈과 이익을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걸 봐가지고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가서 먹고 싶으면 가서
어떤 사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부처님이 가르쳐준 건 맞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확실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가서 못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이렇게 참 보람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30년 가까이 해봤는데 안 그렇더라고. 안 그래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들어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착한 일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듣고 그냥 말아버려요. 심각하게 안 들어요. 스님 말씀하신 자기 견해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걸 즐겨해요. 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면 짜증이 나요. 사람들이 고마워하죠. 스님 이제 실정이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부처님 법을 안다면은 또 그걸 또 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거 좀 들린 거 아니에요? 참고님 그 전해가지고 오신 분 여기 누가 계세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셔야죠. 그래서 저기 뭐 참고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신 분들 손이 버쩍버쩍 돌려야 돼요. 그러면 좋죠, 그죠?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제 그 계급들이 어떻게 드러나는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이렇게 이 생각은 이렇게 이경전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 범천까지, 범천 이론은 전부 다 화생입니다. 그죠? 무색계, 색계 다 화생이죠. 화생은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생으로 태어나는 그 세계에서는 새로운 중생이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해됐죠? 자, 그럼 몇 개 내려와요. 몇 개 내려오면 지거천 위에서부터 네 단계까지는 화생이죠. 화생인데 남녀가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생이에요. 됐죠? 남녀가 구별되어 있어요. 여긴 남자고 여긴 여자인데도 구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생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는데 성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 여자로 구별되어 있고 그냥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거천은 어떻게 돼요? 남자가 구별되어 있지만 성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태생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나려면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고, 부모는 이렇게 태생으로서 태어나는 애를 그 부모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개념이죠. 가정이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지거천에서부터 생겨요. 지거천 위로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분명하시죠? 그래서 지거천 두 군데하고 인간,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 밑으로는 짐승은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어떤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평생 가정을 이렇게 이루지 않고 새끼를 놓을 때만 가정을 이루다가 새끼가 다 크면 가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지옥에서는. 네? 지옥은 없죠. 왜? 화생이니까. 그죠? 지옥에서 부모가 있어서 태생이라면 그거 지옥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옥에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애를 놓고 이러면 그게 지옥이겠어요? 지옥이 아니죠. 지옥은 화생이에요. 화생이라서 부모가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모든 중생의 차원들에서 가정이 있는 차원은 인간 지거천 두 단계, 이 세 단계가 가장 많고, 짐승도 조금 영향을 받아요.
이것뿐이 없어요. 그 위로는 다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생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지구촌에도 궁핍하지 않아요. 그곳에 태어나면 먹는 것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물론 조금의 노력은 해야 돼요. 걸어다니는.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 중에 큰 일과겠죠. 쌀 열매 따러 가자 하는 거죠. 쌀 따러 가자. 근데 가서 따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예, 한 번 따느냐, 한 번 따러 가느냐, 아니면 뭐 한 10번 정도 여러 번 가느냐, 이 차이는 있겠죠. 지구촌에서. 그렇지만 가서 따가지고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궁핍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궁핍이 생긴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인간에서 생겨요. 인간에서 굶주림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은 직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생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직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직업이 있고, 부모가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대로 직업이 있어요.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사람대로 직업이 있고, 먹을 것이 걱정 없이 풍족한 사람들조차도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네? 여기 옆에 지구촌으로 가면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직업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업이 없다는 말. 생업이 없이 그 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살만하겠죠. 그래서 여기 굶주림이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 선행을 좀 해가지고 100년 동안도 아니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반 뚝 잘라가지고 나머지 반 선행을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이익인지 생각만 해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그거 열심히 벌어가지고 월급의 반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면은 나라에서 나를 다른 나라로 보내준다. 이민 갈 수 있다. 근데 그 나라에 가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저절로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것으로 나를 그렇게 이민 가는 게 허락이 된다 하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 열심히 할 거야. 아마. 서로 하려고, 서로 잘하려고 아마 힘쓸 거예요. 자,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생업이 있기 때문에,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최초로 잘못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저지르는 게 무슨 잘못일까요? 굶주림이 있으니까. 네, 남의 것을 훔치는 그 잘못을 저질러서 제일 처음 굶주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거짓말이에요. 훔쳤는데 안 훔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생겨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샤트리아의 주죠. 와세사여, 그러자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논의하였다. 존자들이여,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우리에게 생겨났고 우리에게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결핍과 굶주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존자들이여, 쌀은 속교가 쌀을 에워쌌고 겉교가 속교와 쌀을 에워쌌습니다. 그 쌀을 경작하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었으며 한번 수확을 위하여 베면 다시 자라지 않았고 경작지에서 쌀에 무리를 지어 경작해야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쌀은 격과와 속교를 힘들게 벗겨야 요리할 수 있고 요리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으며 한 끼 식사를 위하여 많은 양의 쌀을 알리기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참으로 우리는 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쌀 경작지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쌀을 나누게 되었고 쌀 경작지의 경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와세사여, 그러자
그러자 어떤 사람이 탐심이 생겨서 자신의 목숨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목숨 주지 않았는데 가져가서 먹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그대는 사악한 분이었어. 자신의 목숨을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목숨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었어. 여보시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전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그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탐심이 생겨서 자신의 목숨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목숨 주지 않았는데 가져가서 먹었다.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붙잡아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그대는 사악함을 행하였어. 자신의 목숨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목숨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었어. 여보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전자들이라고 그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이 탐심이 생겨서 자신의 목숨 잘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목숨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그대는 사악함을 행하였어. 자신의 행을 챙겨두고 다른 사람의 목숨 주지 않았는데 가져가서 먹었어. 여보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존자들이여,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의 목숨 주지 않았는데도 가져가서 먹지 않았어. 라고 그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손으로 때렸다. 어떤 사람들은 헛등이로 때렸다.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로 때렸다. 그때부터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 비난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 처벌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 왔을 때 그러자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논의하였다. 존자들이여, 사악하고 해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났고 우리에게 사악하고 해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고 비난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고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고 처벌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드러나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비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비난해야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바르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 처벌해야 하고 추방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추방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대가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을 배분하여 그에게 줍시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의 가운데 매우 출중하고 매우 잘생기고 매우 믿음직하고 매우 위를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존자여, 존자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참으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드러나야 할 경우에 바르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비난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비난해야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처벌해야 하고 추방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추방을 해야 합니다. 존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는 대가로 우리는 우리 각자 사이의 몫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존자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들이여, 라고 그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니 그들에게 대신하여 참으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바르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비난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비난하여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드러나도록 하였고 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처벌하여 하고 추방해야 할 경우에는 바르게 추방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그 사람들로부터 각자 쌀의 몫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샤크리아가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 왔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뽑혔으므로 큰 무리로부터 선출된다라는 의미의 마하삼마타라는 첫 번째 생겨난 단어로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주인이므로 토지의 주인이 되는 인물이 그샤크리아라는 두 번째 생겨난 단어로 불렸습니다.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함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의 왕이라는 세 번째 생겨난 단어로 불렸다. 이와 같이 그샤크리아는 표고적 이교의 기업과 관련된 단어인데 지금의 인간들은 그 관련된 기업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샤크리아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났으며 다른 걸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지자들은 크샤트를 네 가지 계급 가운데 첫 번째이고 네 가지 계급 가운데 첫 번째라 법이구나. 이것은 법에 의한 것이 비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에서도 미래의 세상에서도 여기의 세상에서도 다른 모든 곳의 세상에서도 법이 최상이기 때문이다. 자, 지배하는 자들이 최초로 태어납니다. 최초로 태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또 남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이 부처님의 그 말씀 가르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만들이 말하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다이샤, 슈드라 이 단어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언어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연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류의 기원은 아리안족의 문화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그래서 아리안족들은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브라만이라는 의미를 만들었고 크샤트리아라는 말을 어휘를 붙였고 아이샤라는 어휘를 붙였고 수드라라는 어휘를 붙였지 이 어휘를 가지고 원래 인류의 기원에 의해서 생긴 이 단어들과 서로 언어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이렇게 맞지가 않고 이러한 뜻으로 불렸다,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계급을. 그거 교정은 여기서도 아주 명료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교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기원에서 봤듯이 자, 이렇게 범천에서부터 그 욕계로 떨어진 그 범천들은 죽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범천에서 목숨이 다해서 죽어가지고 욕계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돌아다니다가 삿띠를 놓치고 바깥에 관심을 가지고 싸돌아다니다가 못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갇혀버린 거예요. 왜 어린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싸돌아다니다가 세상에 관심이 생겨서 싸돌아다니다가 나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얻어가도 못하고 평생 노예로 사는 사람이 생겼듯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가끔 있잖아요. 그렇듯이 애들도 그렇게 생겼고 최초에는 그렇게 생겼어요. 최초에는 그렇게 생겨서 형성될 때는 그렇게 형성이 됐다가 형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죽어서 태어나는 수 있어요. 범천에서 죽어서 목숨 다해서 죽어서 이렇게 그 욕계로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최초로 형성될 때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범천들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사이가 좋아지고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심지어 수행자들끼리도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왜? 먹는 것들이 이렇게 항상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풍족하다면 안 싸워요. 서로 나눠줘요.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풍족하지 않으니까 풍족하지 않을 때를 걱정을 해서 자기가 축적해놓고 안 나눠주고 축적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생겼던 그 DNA가 나중에 음식이 충분히 해도 또 그래요. 그 습이 남아가지고 음식이 많은데도 또 음식을 가지고 또 싸워요. 참 좀 묘해요. 사람들 정말 묘해요. 그런 거 아마 절에서도 아마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실 거예요.
음식 때문이거든요. 음식인데 음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할 건 뭐냐면은 쌀이에요. 쌀. 인류의 기원을 쌀로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쌀로서 설명.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은 인류에서 여러 문화들이 있어요.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농경민족이 인류의 기원에 해당된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농경민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전에 의하면 농경민족이 인류에서 제일 처음 생겨난 인류의 인간의 집단들이에요. 근데 그 집단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경작지를 나눠주고 쌀을 배분하고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훔치고 거짓말하니까 이제 이렇게 왕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왕들이 나중에 추방을 시켜요. 여기 벌로서 거짓말을 하니까 추방을 시키는데 어디로 추방을 시켜요? 그 왕이 거짓말해서 나무를 자꾸 훔치고 자꾸 거짓말하니까 추방을 시켰어. 어디로 추방을 해요? 나쁜 곳으로 하다 보니까 쌀 없는 곳으로 자기네 나라 바깥으로 추방시키겠죠? 근데 자기네 나라 바깥에 그 농사 짓기가 좋은 곳이겠어요? 아니죠. 농사 짓기 어려운 곳이에요.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추방시켜요. 근데 추방시키고 나면 그 사람들이 죽나요?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방한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이 뭐예요? 농사를 안 짓고. 네? 어떤 방법으로 생존할 수 있어요? 네, 제일 손쉬운 게 사냥이죠. 사냥을 하다가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민족 말고 유목민족들이 여기 쫓겨난 민족들, 추방당한 민족들, 그 생활 습관이 왜 인류의 기원이 쌀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쌀을 먹다가 훔쳐먹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추방당해가지고 추방당한 민족들이 모여서 생존한 게 그게 유목민족이에요. 그렇게 추방당해서 유목민족이 된 경우가 있고 기후가 변해가지고 쌀을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그 차이점을 이견점에서 우리가 인류의 기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몇 시쯤 됐어요? 4시 22분. 4시 20분이요? 저기 이까지만 할까요? 네. 이까지 하고 다음에 그 가능하면 백중에 하든지 다음 주말에 하든지 이 나머지 부분을 할게요. 주말에 출연비는 하죠. 네? 주말에 왜 나갔는지. 한번 슈라만을 읽고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슈라만의 주장. 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요. 가야 안 돼요. 그러면 요 뒷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기 그 유인물은 그 앞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다 모아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제가 지금 수트라 경전 강의 60한간 일강에서 우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게 보시면 위에 가세요. 다 해놨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대략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윈이 지혜상점을 발견한 것은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뭐를 궁금해하는지 난 모르겠어. 뭐를 보고 발견했어요? 진화론을 뭐를 보고 발견했느냐? 네? 네? 동물의 뭐를 보고? 네?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견한 것은 동물들의 화석을 보고 화석을 보고 그 다음에 식물에 이렇게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식물에 분포되어 있는 거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진화론을 발견한 건데 진화론은 엄격히 말하면 다윈이 식물과 동물에서 발견한 것을 인간한테 적용시킨 거예요. 인간한테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식물과 동물한테서 발견한 거예요. 다윈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식물과 동물의 진화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중생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생들, 각 단계별에 있는 중생들로 이렇게 이런 중생들의 진화와 향상과 태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 엄격히 말하면 다윈이 발견한 진화론은 식물과 동물에서 발견한 것을 인간한테 적용을 한 건데 그 적용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소리예요. 그 추론하는 거거든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도 고릴라에서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정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론을 한 거예요. 식물과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추론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창조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창조론을. 그래서 진화론이 다 맞지 않다. 그래서 창조론이 맞다.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자들도 막 앞세워서. 그러니까 인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진화론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창조론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지금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식물과 동물에서는 진화론이 맞아요. 근데 인간한테 적용을 시키려면 100% 맞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61강에서 우주에 관한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90%, 7%, 98% 동일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인간도 진화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있는데 그런데 진화했다라고 하더라도 동물과 너무 다르잖아. 동물이 동물에서 진화한 것과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한 것은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수용하려고 해도. 그런데 인간도 어느 정도는 진화를 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됐어요?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설명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디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잘 보시면 이해해 보실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속동은 아마 인간의 한정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거천에서 그게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지거천에서 그 성령이가 불법인 것을 인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인간이 했던 것을 인간이
못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거처럼 설명한 끝에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죠. 네, 근데 그거는 현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렇게 근거를 대고 그거를 또 현재의 그런 증거가 남아있는 것까지 지적을 해요. 인간의 기억에 통속에 남아있다는 그런 것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범천을 정인으로 세워요. 범천을 정인으로 세워서 이 두 브라만 젊은 이렇게 출가한 분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그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쓰이지 않게끔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게끔 하는데 증거와 사실과 증거와 사실은 그 기억에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 증거가 지금 인간의 그 통속에 남아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천의 정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부처님 범천은 더 오래 사니까. 그리고 저기 이 두 젊은 출가하신 분이 나중에 수행을 해가지고 범천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임이. 또 질문 있어요? 동소자 사우나에서 2시간 넘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3시간이네. 마치겠습니다.